오늘은 이제 금빛 타점만 잡아주시는 김하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빛 같은 타점만 잡아드리는 김하연 전문가입니다.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상승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긴장감이 넘쳤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한 주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리를 잘 버텨주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2일 전에는 굉장히 큰 하락세가 또 나왔었지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하락분을 만회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사실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했다, 미국을 타격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중동 전쟁에 대한 뉴스 플로우는 끊기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너무 잘 버텨준 금요일 하루였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관련한 뉴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글로벌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일 전에는 혼조로 마감이 되었죠. 사실 미증시 선물이 이 거래일 전에 굉장히 크게 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소식 속에서 또 많은 국가가 기대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40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 또한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좀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지금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운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헬륨도 그렇고요. 원자재 그리고 정유까지 좀 타격을 받으면서 유가 선물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했었죠. 이게 지금 반도체가 크게 흔들린 이유도 헬륨이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헬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것이고 공급에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 헬륨이 실제로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서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불안감이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다. 4월 시장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일 전에 트럼프 연설이 있었습니다. 꼭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한국 증시 하고 있을 때, 진행되고 있을 때 이렇게 연설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의 연설 이후로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또 2일 전에는 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이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연설 시한 만료 전에 이란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상대방을 굉장히 크게 강하게 압박한 뒤에 상대 국가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 그래. 너네가 꼬리 내리면 우리가 조금 봐줄게.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이 어떻게 좀 두 국가가 협상을 이뤄내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거래일 전 다우 같은 경우 0.1% 하락, S&P 500 0.1% 상승, 나스닥 같은 경우 0.2% 상승하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을 좀 통행을 시켜주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야간 선물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기에 어제 또 코스닥, 코스피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유가가 아직 막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유가 선물이 지금 111달러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두 자릿수였던 이 유가 선물이 지금은 세 자릿수에서 놀고 있는데 유가도 좀 떨어져야 환율도 같이 떨어질 거고요.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근데 그래도 시장이 유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실 구간은 아니고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20분할 매수로 지금 시장을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그럼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굉장히 또 잘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56조 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25만 원, 27만 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전쟁 때문이다. 이건 단연코 전쟁 때문에 흔들린 것이다. 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로봇 함께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로봇 이야기도 슬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한 번씩 나와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LNF 계속 잘 움직여주고 있죠. 음극재 관련해서 테슬라와 협업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에코프로 BM 두 형제들은 아직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제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차 전지는 코스닥이 추후에 우리 정책 기대감까지 같이 받아갈 때 다시 한번 더 크게 튀어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통신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인데요. 이제 통신 관련해서는 좀 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3주 내내 이거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실제로 3월 달에 그 어려운 시장에서 그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통신주로 계속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은 스페이스X가 6월 달에 상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주항공 지금 당장은 또 다음 주 당장은 움직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죠. 상승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종은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H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상한가까지 직행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SK 이터닉스도 태양광 관련해서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은 중동 국가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많은 국가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유의 에너지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뜨고 있고요. 그 안에서 태양광 같이 보셔야 되고 원자력 발전까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빛 종목으로 원자력 발전, 원전 관련 중소형주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금빛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란과 오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한 의정서를 준비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이 유가 자체는 좀 무시를 하고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다시 정상적으로 좀 재개가 된다면 유가는 알아서 떨어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호르무즈 봉쇄 지속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구간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이게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실제로 개방이 된다면 이 이란이 그래 너네 나라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가 통행하게 해줄게 라고 입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 타격 입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공행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국 증시의 고유의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은 전쟁 관련해서만 좀 팔로우업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차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일 전에는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도 어제 잘 버텨주는 모습, 박스권에서 다시 잘 상승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밑으로 빠질 일은 이제 없다. 바닥은 다 거의 다 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5,500포인트를 다시 뚫어내 주는지 그 이후에 우리가 유의미하게 시장이 회복하고 있구나를 보시려면 6,000포인트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는 하루 만에 15%도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 다시 크게 나오면 금방 회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20분할 매수로 시장 대응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도주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 빠질 때 다 빠집니다. 모든 종목들이 거의 2,400여 개, 2,500여 개 종목들이 다 빠져요. 근데 시장 다시 올라올 때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죠? 시장 올라올 때는 반도체주부터 먼저 올라오고요. 과대 낙폭이 컸던 로봇주들 올라오고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강하게 움직여주었던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대응을 잘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부각을 받고 있는 것도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제 다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통신 그리고 우주항공은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시장을 보실 때 시장의 큰 흐름을 잡아가셔야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이런 업종을 봐야겠구나 또는 이런 종목들을 봐야겠구나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장의 큰 흐름 알아가시고요. 이 시장의 흐름 편하게 알아가시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의 금빛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벌써 4월 달에만 누적 수익률이 65%를 만들어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주를 또 찾고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률 만들어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쟁 때 굉장히 과대 낙폭으로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붙지 않았던 것들을 보면 금방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2차 전지도 봤고요. 별로 거래량은 붙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이어나갔죠. 모든 종목들이 전쟁 중에는 다 빠졌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을 잘 보시면 금방 돌아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삼천당 제약처럼 정말 매도세가 붙었으면은 좀 안 보시는 게 좋고요. 매도세가 안 붙은 종목들 중에서 과대 낙폭이 나왔다 하시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통신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통신 쪽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좀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3월 달에는 사실 통신 안 보시면 수익 내기 힘드셨을 겁니다. 전쟁 관련주는 정말 하루 오르다가도 뭐 전쟁이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하락하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전쟁주는 잘 보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도 계속 살아남는 통신 쪽을 봤는데요. 4월 달에도 이 통신으로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앞서서 드렸는데 저는 태양광도 어제 또 바로 잡아서 이렇게 수익까지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가격이 올라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계속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니트라는 알루미늄 관련주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 제가 어제는 그저께는 또 방송에서 CJ제일제당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관련주인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 해지 관점으로 필수 소비재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바로 목표가까지 다다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돌려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좀 손쉽게 바로바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업종이고요. 지금 전쟁 중에는 확실하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전쟁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업종들을 보셔야 됩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닥권을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4월 달에는 이렇게 누적 수익률 65%로 좀 성공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시장 너무 안 좋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횡보장에서 회복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 라이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통신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라이콤 같은 경우도 4,460원에 저희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으로 당일 좀 수익을 달성을 해보았고요. 3월 달에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오늘 올랐어도 내일은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할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또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당일에 매수한 종목은 당일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이런 식의 전략을 추가를 했는데요. 원래는 주도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면서 큰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왔지만 전쟁 구간에서는 주도 업종이
굉장히 답답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주들 순환매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내봤고요.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7%까지 슈팅이 또 나와준 종목입니다. 네, 솔리드 보도록 할게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희 가족분들과 매매를 이어나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당일 수익을 챙겨보면서 이렇게 든든하게 수익을 챙겼고요. 다음 종목 파워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통신주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있지만 대부분 다 통신주예요. 이 파워넷도 저희 가족분들과 7% 구간 전량 매도해주세요. 계속해서 좀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짧게 수익 확실하게 챙기면서 3월 달도 지내보았습니다. 자, 오르비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르비텍 지금도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16% 상승을 해주었고요. 저희 가족분들과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쉽게 수익을 챙기면서 3월 달도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눌림목 매매를 잘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도 업종들이 상승했다가 다시 눌림을 만들 때는 거의 거래량이 붙지 않아요. 거래량이 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금방 회복해준다. 이 센서뷰라는 종목은 우주항공 그리고 통신 관련주로도 함께 묶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또 회복해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종목 빛과전자입니다. 이 빛과전자도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좀 공략을 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도 25분 만에 10%라는 수익을 챙겨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추세 전환하는 업종 잘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3월 달에 계속 통신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달에도 좀 통신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유비커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29% 넘게 급등해준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도 당연히 저희 가족분들과 좀 15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내보았습니다. 사실 3월 달에는 단타까지 좀 추가하지 않았다면 답답하셨을 구간일 거예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한 달 동안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정말 1년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잘 이겨나가려면 이렇게 횡보장 속에서도 단타까지 좀 추가를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성E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ENG 어제는 24% 넘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신재생 관련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 봤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분들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대한광통신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대한광통신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2,000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통신주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사야 될까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지금 이 구간에도 살아있는 그런 업종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원자력 발전 그리고 통신까지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넷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 8,250원에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날에 바로 24% 급등해주는 통신주 중 하나였습니다. 통신주가 굉장히 세요. 이 통신주들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금도 잘 보셔야 되고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그냥 매집이 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과 견디는 사람의 수익률이 희비가 굉장히 크게 엇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P위성도 우주항공 통신 같이 묶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과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보았고요. 아주 IB 투자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함께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고 이 아주 IB 투자는 스페이스X에 지분이 있어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직접 지분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6월 전에 눈여겨봐야 할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매집하고요. 저희는 세력처럼 움직이죠. 매집을 하고 여기서 상한가 달성 그리고 또 매집을 하고서 또 상한가 달성 그 이후에 잡아서 이 종목으로만 120%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종목만 잘 잡아 놓더라도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도 있다. 당연히 이런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숙제가 될 수 있겠죠.
네, SK 이터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해서 매도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이어나가 주었고요. 어제 다시 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우리도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중동 국가가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좀 뜰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을 해서 이렇게 수익까지 내보았고요. 네, CJ제일제당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두려움에만 떨지 말고 그럼 해지 관점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CJ제일제당 소비재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식음료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트까지 보면 과대 낙폭 나온 뒤에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서 뭐 5%가량의 수익을 또 얻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너무 내가 하나에만 빠져있지 말고 좀 해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 좀 살아남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 전쟁 이후에 2차 전지도 되게 잘 가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또 전문가님께서는 새로운 섹터를 또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섹터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런 업종, 그런 섹터들을 편하게 알아가실 수 있게 제가 또 금빛 검색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금빛 검색기 소개부터 먼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금빛 검색기는 거래량이 잘 붙어주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내 주는데요. 일단 이 금빛 검색기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나오는 화면 보시고 입장하셔서 이 QR코드, 이 검색기 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네, 이 금빛 검색기 소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빛 검색기는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붙어준 주도주만 좀 추출을 해내주는데요. 어제는 어떤 종목들을 추출해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금빛 검색기에 어제는 후성이라는 종목이 잡혔고요. 뭐 CS윈드, SK이터닉스 제가 실제로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죠. 뭐 하나솔루션도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지만 다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좀 V자 반등이 나와주는 좀 반등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나 뭐 미래에셋 벤처투자 다들 많이 보고 계시는 그런 업종들을 또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잡아주는 이 금빛 검색기에 잡힌 종목들 중에서 제가 5가지 종목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로 잡혔고 또 올라갔는지 거래량이 잘 붙어줬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S윈드입니다. 이 CS윈드라는 종목은 해상풍력 관련주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도 뜨고 있고요. 해상풍력 관련주들도 다시금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뉴스 기사로도 계속적으로 좀 나왔는데 재생에너지 전환 강조한 가운데 해상풍력 좀 부각받고 있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사실 이 해상풍력이 굉장히 좀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럼 저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빛 검색기가 CS윈드라는 이 종목 9시 26분에 타점을 잡아주었는데요. 9시 26분에 이 자리에서 타점이 잡힌 뒤에 그 이후에 50분 정도 만에 한 8%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잘 붙어주고 시장에서 어제 금요일 하루 좀 부각이 되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가 잘 잡아주었고요. 다음 종목 SK이터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터닉스 태양광 관련주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까지 지킹을 하면서 같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중동에만 의지하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의 에너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터닉스 금빛 검색기가 9시 34분에 타점을 딱 잡아주었습니다. 9시 34분에 59,200원에 좀 추출이 되고 나서요. 그 이후에 한 35분 정도 만에 12%라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쁘게 우상향 해나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은 또 3분봉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냥 우상향 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거래량이 잘 계속적으로 붙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나갔던 태양광 업종이고요. GS 글로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자본재 관련주인데요. 이제 이건 개별 이슈를 통해서 좀 올라왔어요. 대표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 4만 주를 취득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좀 기대감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고요. 사실 최고 경영자가 회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확신과 기업 가치 재평가를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네, GS 글로벌 하루 만에 2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빛 검색기가 9시 37분에 이렇게 딱 2,795원에 잡아주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추출이 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50분 만에 한 56분 정도 만에 정확하게 18%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1분봉으로 가지고 왔는데 1분봉으로 보셔도 그냥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잘 붙어주죠. 거래량이 잘 붙어주는 종목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금빛 검색기는 이런 종목들을 추출해내줄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종목 SDN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DN이라는 종목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당연히 큼지막한 종목들도 올라왔고 이런 종목들도 올라왔어요.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 부각받으면서 태양광 부각받고요. 그럼 차트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SDN이라는 종목 14% 넘게 어제 좀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9시 35분에 추출이 되고 나서요. 분봉으로 볼 때 9시 35분에 추출이 되고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4분 만에 3%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잘 붙어주는 종목들을 잡아주는 금빛 검색기가 잡아준 마지막 종목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되죠. 이 종목은 어제 이제 16% 넘게 급등을 했고요. 금빛 검색기가 9시에 추출을 해내줬습니다. 자리 보시면 9시에 추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상향까지 해나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58분 만에 8%라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빛 검색기를 사용하신다면 당일의 주도주라 함은 거래량이 잘 붙어주는 그런 종목들이겠죠. 그런 종목들을 포착해 내주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구나를 알고 계실 거고요.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주식을 시작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아서 거래량 체크하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금빛 검색기가 거래량 잘 붙어주는 2천억 이상 붙어주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잡아주기 때문에 편하게 종목들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금빛 검색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고 4월 횡보장이 될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 매매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네. 시장이 주도주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섹터를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계속 통신 쪽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통신과 함께 우주항공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주가가 상승을 할 때든 하락을 할 때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스페이스 X 관련 이슈 때문이겠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이 바로 이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하게 폭발점으로 이끌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저희 이 시간에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이제 IPO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 비공개 신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아는 상장이죠. 뭐 근데 어쨌든 신청서는 좀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6월 상장 본격화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생일에 맞춰서 우리 스페이스 X를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기업, 정말 기업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좀 미국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조달 규모도 상장할 때 조달 규모도요. 최대 114조 원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전해졌어요. 이가 성사된다면 이 114조 원이라는 규모가 성사가 된다면 이는 IPO 최대 기록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까지 상장했던 어떤 기업보다 더 큰 그런 조달의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스페이스X는 상장 직전에 이제 xAI와 합병까지 해냈는데요. 이게 몸값을 키우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xAI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리 스타링크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제 2월 머스크가 소유한 AI 기업 xAI와 합병하면서 합병 법인의 가치는 1,109조 원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정확한 수치가 2,524조 원이다. 근데 제가 로봇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들 아실 거예요. 현대차가 인수한 그 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지금 기업 가치가 3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X는 2,500조 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 우주항공 산업은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생각하기 힘들 만큼 정말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면 우리 한국 증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또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의 미래 가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주항공 산업은 단순 로켓 발사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우주항공 산업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도 직접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이 우주항공 산업은 더더욱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우주항공 산업은 이제 단순 로켓 발사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우리 국방력과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키워내자라는 행정명령의 서명까지 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기술력 뭐 방산으로도 묶이고요. 그리고 제가 통신으로도 잘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AI 시대가 정말 더 생각보다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가 빠르게 온다면 우리 굉장히 많은 전력도 소모가 되지만 빠른 통신도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통신을 지구 적외도 위성에 쌓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술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주항공 산업이죠. 이 우주항공 산업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AI 시대에 필수적이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여기까지 뭐 코스피 6,000포인트까지 상승으로 이끈 것은 사실 AI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I와 묶여있는 업종들은 무조건 같이 잘 보셔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스페이스X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스페이스X랑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스피어 같은 그런 기업들도 아실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IB 투자는 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추후에 상장을 하고 더 큰 행보를 이어간다면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투자를 했죠. 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X가 정말 상장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를 엑시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정말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는 주가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스페이스X는 상장을 하고도 굉장히 큰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 우주항공 기술력 부각을 받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을 우주에 설치해서 끝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얘기한 건 좀 다 해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일론 머스크 10년, 15년 전에 막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누가 믿었습니까?
그때는 저희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욕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테슬라를 만들었고 이 스타링크를 실질적으로 이 저궤도 위성에 이런 위성들을 다 쏘아 올렸고 지금 이만큼 큰 우주항공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페이스X의 가치가 2,500조가 넘는다면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의 그 우주항공 기업들은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스페이스X 관련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있고요. 아주아이비 투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투자를 했고요. 이 아주아이비 투자는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세트레가이 그리고 스피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특수합금이라는 게 우주항공 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원자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이 스피어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가 같이 좀 꼽히고 있는데요. 특수합금을 직접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또 주가 급등까지 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스피어도 굉장히 주가가 좀 낮은 곳에 있었는데 세아 베스틸 지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종목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볼 때 기대감으로 움직일 로봇들보다는 덜 상승했습니다. 그럼 정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면 얼마나 크게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렇게 상승할 때도 계속 좀 매매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락할 때도 거래량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잘 보세요. 잘 모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고요.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겠죠. 또한 그와 함께 우주항공주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나 루미르라는 기업. 이 루미르라는 기업은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기술력을 극찬한 그런 기업입니다.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 우주에서 이 지구를 내려볼 때 차 번호판까지 다 보이는 이 적의 탱크 번호판까지 다 보이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루미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 쓰지 마. 좀 흐리게 해서 써.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천재 같은 기업을 가만둘 리가 없겠죠.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린과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으로도 묶이고 방산으로도 같이 묶이는 그런 우주항공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잘 봐놓으셔야 우리가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정말 우주까지 갈 때 상승률까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스페이스X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런 기업들 앞으로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르고 나서 보지 마시고 그냥 바닥권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곧 있을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우주항공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이 전쟁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각광받았었거든요. 네. 그 못 가지셨던 분들 또 어떤 종목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관련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말씀을 드렸고 태양광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함께 원자력 발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원자력 발전은 AI 시대의 필수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래 작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원전 우리 사용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되자마자 이제 대통령이 우리도 이제 원전을 해야겠다 하면서 한수원에서도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 사용률을 높이겠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전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누구나 알고 계신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얘기를 들으
들으셨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고요. 오늘의 금빛 종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빛 종목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제가 바닥권에서부터 좀 트레이딩을 이어왔던 종목이고 그런데 지금도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사실 부각을 받을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에너지와 원전이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 AI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낼 것은 원전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원전은 24시간 언제나 가동이 됩니다. 해상풍력은 풍력 발전 같은 거는 바람이 안 불면 못 하고요. 태양광은 흐린 날에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원전은 지어놓기만 하면 24시간 가동이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 이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은 원전 해체 관련 기업인데요. 이 원자력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해체까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다들 후쿠시마 관련해서 좀 잘 기억을 하실 텐데 방사능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원전이.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늘 단점까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원전 해체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도 같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르비텍 저희 차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보시면 지금 상승 굉장히 크게 하고 나서 여기 박스권에서 다시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경고 종목이에요. 제가 경고 종목 언제 풀리나 한번 봤더니 다음 주에 풀립니다. 다음 주에 풀리고 세력들이 운전을 잘했죠.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경고 풀려고 딱 이렇게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온 건 어제 방송 전에 좀 찍어왔는데 12,100원의 사진을 찍어왔어요. 근데 종가가 12,700원 좀 넘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장 마감 때까지 우리 이제 올릴 거야 라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주었다. 체크를 해보고요. 저희 오르비텍 매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매수가 12,750원 이하로 가지고 왔는데요. 12,750원 그리고 12,800원 사이에서 체크해 주시고요. 1차 목표가는 13,350원에서 13,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050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원전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광, 통신, 우주항공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서 4월달 좀 횡보장일 수 있지만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3월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4월달은 조금 덜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말에는 꽃 구경도 좀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